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 예산 1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GPU 지원 사업의 사업권을 두고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기업들이 겨룹니다. 이재명 정부 첫 대형 인공지능 사업을 이끌어 향후 예고된 다양한 지원 사업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게 이들의 구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상장한 APR이 LG 생활건강을 잡고 업계 시가총액 1위 아모레퍼시픽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미국 시장을 적극 공략한 점이 성장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하반기 국내 기업들의 신용등급 전망이 줄줄이 하향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석유화학, 2차 전지, 건설 등 부진한 기업들에 대한 신용등급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자영업자와 서민의 재기를 돕기 위해 대규모 채무 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차 추가 경정 예산 및 금융계의 출연을 통해 1조 5천억 원을 조성해 123만 명의 채무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사인사색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의 오예진입니다. 오늘 코스피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 여파에도 코스피 3,010선을 지켜냈는데요. 개인들이 1조 원 넘는 물량을 담아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주의 경우 미국의 반도체 규제 강화 가능성으로 약세를 보였고 또 네이버의 경우는 또 한 번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5위에 올라섰습니다. 한편 저희 방송 공략주들 오늘도 흐름이 좋았는데요. 에코아이 공략한 이후에 27% 넘는 시세 분출했고 롯데 관광개발 20% 넘는 강세 보여줬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이런 종목들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급등주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식포맨 지금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시장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모셔보겠습니다. 한 주의 첫 거래일인 오늘은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주시죠. 네, 6월 달은 월요일이 5번 있네요. 네. 네, 오늘 4주차 월요일 방송입니다. 월요일마다 좀 전쟁 얘기를 해야 돼서 참 껄끄럽습니다만, 네, 뭐 역시도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 잠깐 좀 살펴드리고요. 일단 국내 증시의 강한 흐름들, 제가 올해는 계속 미국 장보다는 국내 증시를 많이 하셔라. 국내 증시가 정말 작년에 하늘을 풀고 갈 것이다. 이러한 전략들이 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물론 중화권, 홍콩이나 중국 증시 상승이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만 국내 증시 못지 않죠, 그죠? 증시의 강한 흐름, 증시의 약한 흐름 비교하는 방법 두 가지 알려드렸죠. 호재에 민감하고 악재에 둔감하면 강세장. 악재에 민감하고 호재에 둔감하면 약세장. 작년에는 후자였고요. 그죠? 올해는 누가 뭐라 해도 악재가 나와도 둔감합니다. 다 잘 될 거야. 해결될 거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없을 거야. 그리고 이벤트만 부각되면 방산주도 번쩍번쩍 올라가고요. 트럼프 전화 한 통이면 조선주 번쩍번쩍 올라가고요. 그죠? 오늘도 반도체 미국에서 또 중국 여러 가지 또 제한하는 우리 니네 수출할 때 우리 허락받아. 이런 내용들 나와도 하이닉스 2%로 반등이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국내 증시의 센티 개선이 계속 좀 이어지고요. 또 상법 개정안이나 여러 가지 밸류업 기대감들은 여전히 국내 증시의 강한 상승의 동력이 돼서 국내 증시가 잘 순항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큰 기조적인 측면에서는 물결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다만 지금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종목 선택이나 또 업종의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부익부, 빈익빈, 수익률 격차가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 종목 절대 올라가지 않을 그런 장세는 한 번도 있을 수도 없습니다. 과연 주도주가 내 포트에 얼마나 편승이 돼 있느냐, 편입이 돼 있느냐 결국은 관건이거든요. 지수가 4천 가냐, 5천 가냐, 그거는 원초적인 질문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또 지난주 종목들, 위너 11 종목들 10종목 중에 4종목이나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10% 이상이죠. 이 장세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 중에서도 3, 4종목 이상은 또 10% 이상 큰 수익이 나올 거니까요. 종목들 설명 또 잘 해드리고요. 여러분들 포트 적극적으로 교체하시면서 지금 시장 대응 우리 위너 11 종목과 같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전문가님께서는 오늘은 어떤 종목들 준비해 주셨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제 뒤에 있는 화면 통해서 위너 11 라인업 만나보시죠. 네, 먼저 수비수입니다. 롯데관광개발과 BHI 여전히 이름 지켜주고 있고요. 미드필더 종목으로는 기업가치 밸류업 계획을 발표한 비츠로셀을 시작으로 지난주에 히든 종목이었죠. 메디포스트 올라와 있습니다. 또 미코 2차 전지주가 새롭게 자리해 있고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은 잠시 뒤에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공격수 라인 보겠습니다. 청담글로벌 몇 주째 자리 지켜주고 있고요. 또 지난주 히든 종목이었던 국보 디자인까지 확인됩니다. 나머지 2가지 히든 종목에 대한 내용은 잠시 뒤에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님께서 앞으로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주말 사이에 지정학적 불안이 커졌는데 오늘장에서 그 불안이 확산까지 하진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동학개미가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까지 나오는데 앞으로의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이슈부터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트럼프는 참 이주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만 하면 이주. 그래서 2주 내에 이란 공격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이틀 만에 주말에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벙커버스터 뉴스 많이 보셨죠, 그죠? 이 산속에 지하에 숨겨져 있는 핵시설을 폭파하는 최신식 장비입니다. 또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보통 미사일 같이 생겼는데 지하 깊숙하게 땅을 파고 들어가서 지하 시설을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일단 한 발에는 한 60m까지 파고들고요. 떨어뜨리는데 또 떨어뜨리면 이제 80m, 90m까지 폭발력이 강해지는 이 벙커버스터. 이스라엘에서 계속 이거 쏴줘 했는데 쏴준 거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기사도 많이 보셨겠지만 네타냐후의 가스라이팅이 트럼프에 통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다만 확전을 원하는 스타일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의 반응은 트럼프가 더 어떤 형식으로 전쟁을 확전시키냐가 아니라 과연 이란이 어떻게 할 것이냐, 미국 시설을 공격할 것이냐, 아니면 가만히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항복을 할 것이냐, 뭐 이런 대응 공은 이란한테 넘어갔다라는 측면이고 이따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파월 국회 청문회가 있습니다. 우리도 국감 같은 거죠. 청문회 가서 한국 기준에서 24일, 25일 밤 11시 이틀 동안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또 여러 가지 파월의 또 매파적인 발언이 좀 나오지 않을까. 국제유가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죠. 그죠? 그 부분 일단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이크론의 실적입니다. 목요일 새벽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자, 이런 내용들은 제가 봤을 때는 언제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란 이슈도 물론 미국의 참전으로 지난주와는 분명히 약간 조금 더 노이즈가 더 강해지고 악재의 불확실성이 더 가중된 것은 많지만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여전히 몇 개 없어요. 저는 확전의 가능성이 여전히 낮다라고 봅니다. 미국 때릴 거예요?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슬그머니 좀 항복을 이제 좀 체면 차리는 방식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바로 이 네 번째입니다. 미국의 우리가 지금 모두가 다 이란 말고는 뭐가 문제가 없네라고 우리가 지금 모두가 다 관세 얘기를 조금 뒤에 두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한국 기준으로 7월 8일입니다. 우리가 3월 달에 한번 크게 떨어졌고 나서 트럼프가 관세를 90일 다 유예를 3달 동안 해줬습니다. 그죠? 자, 벌써 6월 말이네요. 이제 시간이 별로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이슈들 특히나 지금의 가장 핫한 이 전쟁 리스크는 본질은 아니다. 이거는 한 1, 2주 아니면 다시 수면 아래로 쓱 가라앉으면서 어느 정도는 다 마무리가 될 건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거
과연 이 트럼프가 또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야 이게 좀 골치 아프죠, 그죠? 그래서 일단 6월에는 이번 달까지는 그냥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 악재는 차라리 이게 나아요, 그죠? 지정학적 리스크는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투매가 나오도 밑에서 받아서 내는 세력들이 매수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서 관세 리스크는 굉장히 좀 꺼리는 스테키한 아주 끈적거리는 기분 나쁜 악재거든요. 그래서 자 제가 봤을 때는 한 7월 초쯤에는 다시 그가 온다. 트럼프의 90일 관세가 유예가 끝났다. 7월 초에는 정말 주식 조금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매매를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번 달은 일단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5일 날 MSCI 선진국 편입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되는 거야? 이게 아니고요. 관찰 대상국에 등재가 되면요.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과연 등재가 되면 당장 되는 게 아니라 1년 뒤에 편입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즉 2025년이죠. 되면 2026년에 여부가 결정이 되고 되면 2027년에 되는 거예요. 다만 등재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그죠? 지금 증시의 좋은 분위기에 조금 잔치 분위기 여기에 조금 더 룰루랄라 분위기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렇게 이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는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가 불가능하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각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일단은 악재는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조금 더 해드렸습니다. 이해를 좀 못하시는 분이 계셔서. 일단 여기 요 해협 여기입니다. 이걸 좀 확대해 보면 여기 호르무즈 해협인데 이 좁은 길을 통하는 거가 원유 LNG 해상 물량 약 20%가 여기를 지나가. 여기를 얘네가 봉쇄를 해버리면 이게 뭐 5만 건지 1만 건지는 모르죠, 그죠? 5만도 자기네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란에서 여기를 딱 쳐버리면 여기서 못 지나가게 군사적인 개입을 해버리면 돌아가야 돼요. 아프리카 쪽으로, 그죠? 정말 어마어마하게 물동량, 그러니까 이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이나 다 운임비가 증가할 수 있고요. 또 원유가 제때 공급을 못하면 어때요? 또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70%가 여기서 와요. 여기를 통해 옵니다. 그죠? 이중 아시아가 85%가 여기를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 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죠. 좀 직격탄을 맞을 수 있고요. 또 특히나 뭐 국제 유가 파동을 겪었던 트라우마, 과거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폭등을 겪었었던 이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유가를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가를 건드리면 국제 유가를 건드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하죠. 그죠?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염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또 파월이 유가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 올해 2번 하려고 그랬는데 한 번밖에 못 할 것 같고 내년에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점도표가 막 내려가고 시장은 또 뭐야 하면서 금리 인하를 안 하면 유동성이 축소되죠. 위험 자산 회피 성향이 강해지고 증시는 하락을 하게 되죠, 그죠? 이런 시나리오 때문에 그래요. 이란이 석유를 되게 많이 생산하는 나라여서가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은 이렇게 좀 문제점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 과거 한 번도 이 해협은 시도한 사례가 없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뭐 직접 때려서 약간 가능성은 높아질지언정 왜요? 이란은 무역의 90%가 해상 무역이에요. 이거 봉쇄하면 자기네들도 수입도 수출도 못하고 수입도 못해요. 그러면 지금 이란도 이 실업률이 장난 아니거든요. 이미 여러 가지 폭격을 맞으면서 여론도 굉장히 악화돼 있죠. 정권 교체 미국에서 트럼프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란 내에서도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죠? 운송의 85%가 아시아향이기 때문에 중국 포함한 이라크, 카타르 이런 쪽에서 반발 위험이 있죠. 그러니까 이란에서 지금 누구한테 손 벌렸어요? 러시아. 러시아. 이란과 러시아가 그렇게까지 그죠? 밀월 관계가 있을 리가 없는데요. 어찌됐든 이렇게 우방국들의 척을 지는 행동은 하지는 않겠죠, 그죠?
또 지금 미군이 미사일로만 때렸지만 여기에는 바레인에 주둔한 이게 항모 전단이 있습니다. 미군 5함대가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해협을 봉쇄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 배가 지나가는데 뭐 이렇게 공격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미군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명분을 주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무모한 행동일 수 있다. 좀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러한 좀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확률이 한 20%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 아니면 뭐 지지고 볶고 싸우든 말든 미사일을 뭐 이스라엘이라고 이란하고 막 다 쏟을 때 있는 거 그냥 다 쏟을 때까지 증시는 그렇게 막 변동성은 없을 거예요. 문제는 이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은 20%, 확률이 80%는 별일 없을 거고요. 그러면 증시도 80% 정도 확률로 그냥 가던 길 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상승 흐름 여전히 즐기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드리겠고요. 이 낮은 PBR 너무 낮잖아요. 중국보다도 배당을 안 준다니까요, 그죠? 이 저퍼, 그러니까 배당을 안 주니까 PBR이 낮고요. 그리고 주주를 좀 등한시하는 이 우리나라 특유의 기업들의 문화들, 또 재벌의 이런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배당률이 높아지면 PBR이 올라가는 효과가 이번 밸류업의 또 상법 개정의 주축이고요. 아직도 밸류업 하면서 막 증권주 뭐 올라오고 뭐 건설주 지주사주들 올라왔잖아요. 밸류업 발표한 기업 몇 개나 있게요. 주가는 테마로 미리 움직입니다만 실질적으로 한 코스피에서는 한 20%가 아직도 안 돼요. 그죠? 아직까지도 이 밸류업과 관련한 공시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미리 기대감 갖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봤을 때는 국내 증시의 밸류업에 대한 지금 증시가 가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잖아요. 그죠? 엔진은 아직 예열 중이다라고 좀 보고요.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개인이 많이 샀잖아요. 오늘 개인이 1조 4천억 가까이 샀습니다. 뭐예요? 이렇게 사도 개인은 아직 안 돌아왔어요. 버블을 이끌어갔었던 시점이지요. 2020년 여기 코로나 팬데믹 때 유동성 돈 막 뿌리고 하니까 막 개인 투자들 막 에코프로 포모 현상 하면서 지금은 모르겠어요. 방산주, 조선주의 포모 현상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서 슥 죽어나갔죠. 아직 안 돌아왔어요. 이게 대기 매수자는 거예요. 빠지기만 해봐라. 내가 올라갈 때 못 샀는데 오늘 증시가 좀 밀려버리니까 개인이 1조를 그냥 확 사버리잖아요.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또 개인 투자자들 비중이 막 이렇게 높아지면 여기서 이제 주식 그만하시면 됩니다. 그죠?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버블은 아직, 거품은 아직 끼지 않았다. 그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먼저 돌아오고요. 얘네가 지수를 끌어올려놓고 막 예를 들어 5천 갖다 칩시다. 얘네가 이제 여기까지 끌어놨죠, 그죠? 개인이 거기서 막 들어와서 이 물량을 받아주는 거예요. 거기서 물려서 또 한참 고생하시겠죠, 그죠? 아직은 3천 이제 돌파했잖아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국내 주식 뭐 전쟁 리스크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지금 중요한 것은 포트폴리오 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보다는 업종 내에서도 종목 여러분들이 시장에 고민하지 지수가 지수 4천 간다고 수익 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방산주 많은 게 왔다죠. 지금 조선주 많은 게 왔다죠. 그런 것처럼 종목 선택에 있어서 업종 잘 보시고 그 업종 내에서 좀 덜 올라간 종목들 제가 제일 잘하는 게 그런 거 찾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종목들 좋은 수익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전문가님의 성공 투자 비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차트에 관한 인사이트 나눠주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선별 노하우 알려주시죠. 네, 지난주와 계속적으로 지금 장세에는 이게 제일 컬러가 잘 맞습니다. 21선을 돌파를 하는데요. 이평선을 돌파하면 늦어요. 교과서적인 측면보다는 우리는 일봉을 기준해서 돌파를 하면 20선 돌파라고 보고요. 기왕이면 양봉 3개가 밀집하면서 올라가는 패턴.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 저는 이 매매는 발목에 살 수 있는 유일한 저점 매수의 신호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서 계속 복습을 시켜드리고 종목을 찾아드리는데요. 우리 이번 위너 11 종목에서도 이런 패턴에서 큰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따가 보시겠지만 MVP 종목도 적산병에서 11선 지지받으면서 나왔죠. 자, D&D 파마텍 최근에 이 경구용 우리가 제가 많이 소개해드렸던 거죠. 뭐 페트론이나 여러 가지 관련해서 비만 치료제 약과 관련한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이게 좀 특이하다. 경구용으로 제형 변형을 시킬 수 있는 기업 임상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21선 여기 있습니다. 적산병으로 돌파를 하고 매수는 언제 한다? 4일차에 그냥 시초가에 잡아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매도는 언제? 종가 기준에서 5일선 이탈할 때까지 보유. 자, 여기서 사셨습니다. 매수를 했어요. 언제 파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들고 갖고 온 거예요. 매수 포지션은 매수. 4일째 매수를 하고요. 오늘 종가 기준에서 5일선 깼죠? 오늘 매도하는 거예요. 종가에 5일선 깨졌거나 여기서 매도. 자, 요렇게 수익 요만큼 수익을 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못 샀어요. 그러면 어디서 사요? 2차 매수는 D&D 파마텍. 지금 사면 돼요, 안 돼요? 1차 5일 적산병 돌파할 때 매수한 사람이 오늘 매도하는 날입니다. 2차 매수죠. 여기서 못 산 사람은 언제 사라 그랬어요? 기다려요. 여기서. 지금 12만 원 정도거든요. 만약에 내일 한번 쭉 밀려주면 12만 원을 터치한다. 대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무조건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매매가 21선 돌파 그리고 하나 더 1+1 2차 매수는 11선. 자, 로보티즈입니다. 오늘 로봇주들 대장주 시세가 나왔죠. 로보티즈가 대장주였습니다. 상한가는 좀 풀리긴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로봇주들 오랜만에 다 끌고 갔죠. 로봇주는 응집력이 좀 있어요. 한 놈이 가면 막 종목 막 따라옵니다. 바이오는 그런 게 없죠. 다 따로 놀죠. 어찌됐든 간에 로봇이 잘 보세요. 대장주의 탄생을. 하나, 둘. 자, 어제 21선 돌파 세 번째 나왔습니다. 매수 언제? 오늘 시초가에. 오늘 시초가에 잡았다면 네, 그냥 상한가. 그죠? 적산병 매매를 했다면 세계 돌파 나왔잖아요. 매수는 오늘이 딱 4일 차였죠. 시초가에 잡아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5일선 깨질 때까지 갖고 가는 거죠. 종가 기준이요. 그죠? 바이오푸트입니다. 오늘 신규주 중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이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 21선이 막 태어났네요. 상장한 지 20일 됐어요. 21선이 막 이제 눈썹이 싹 그려집니다. 21선이 생겨났는데 돌파. 하나, 둘, 셋. 매수 언제? 4일째. 이 매매는 21선이 이렇게 있으면 돌파를 하나, 둘, 3개에서 4일째 사는 게 제일 좋지만 이렇게요. 21선은 아예 그냥 돌파 패턴이 강하게 나올 때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돌파를 했는데 하나, 둘, 셋. 와, 높아. 이건 못 사겠는데요? 아니요. 4일째.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만약에 음봉이 하나 껴있다. 고춧가루가 음봉이 있다. 이건 아닙니다.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 둘, 셋. 괜찮아요. 괜찮아요. 윗꼬리 잡으러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이오포트. 자, 이런 적산병 21선 돌파 패턴이 있고요. 이거는 주가를 발목에 사는, 무릎에 사는 가장 강력한 신호다. 급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그때 못 잡았어요. 뭐 어떻게 그거를 막 신호를 따라서 다 사겠어요. 그죠? 일단 돌파한 건 봤어. 그러면 주도주가 가는 길은 뭐라 그랬어요? 왕이 가는 길, 주가의 대장주들이 다니는 길은 어느 길이다? 올림픽대로다. 11선이다. 11선. 자, LIG 넥스원 누가 봐도 대장이죠. LIG 넥스원. 자, 적산병 20선 돌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타는 선은 자, 11선, 21선까지 안 밀려요. 21선이 검은색입니다. 여기까지 안 내려오죠. 죽어도 안 내려옵니다. 대장주는요. 대장주는 21선까지 내려오는 순간 대장주가 아니죠. 강등이죠. 쫄따구가 되는 거죠. 그죠? 대장주는 항상 11선을 타고 가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대장주들은 여기서 되는 거예요. 여기서 되고 여기서 되고 여기서 되고 여기서 되면 또 쭉 날아가는 겁니다. 11선을 타면서 5일선이 이게 11선입니다. 그러면 5일선이 확장 수축, 확장 수축, 확장 수축하면서 가는 거예요. 5일선이 여기서 널뛰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게 대장주가 가는 길이에요. 자, 방산에서 LIG 넥스원이 대장주죠. 증권주에서 삼성증권.
오늘 뭐 미래에셋이 강하긴 했습니다만 추세는 얘가 제일 좋아요. 적산병 20선 돌파 아시죠? 자, 그럼 못 샀다. 자, 종가 기준 11선. 얘는 2일입니다. 아까 5일선은 하루 깨지면 매도. 근데 11선은 이틀 연속. 예를 들어서 11선이 이렇게 있어요. 깨졌어. 종가가 여기야. 근데 다음 날 다시 올렸어. 세이프. 아시겠죠? 이틀. 자, 여기서 한번 깨졌죠? 다음 날 올렸죠. 세이프. 그죠? 이런 식으로 11선을 대고 얘도 21선까지 안 밀리죠? 계속 11선 타고 쭉 오늘도 11선에 샀으면 얘는 오늘도 수익. 그죠? 오늘 어디서든 11선 자리는 대장주가 가는 길입니다. HD 현대 지금 조선주 중에서 이제 HD 현대 조선과 여기 이제 지주사까지 붙어버리니까 얌전하던 종목이 갑자기 지주사 프리미엄까지 부각이 되면 주가가 폭등을 했죠, 그죠? 얘도 여기 11선 얌전하다가 11선에서 계속 되죠? 가다가 뻥 뜹니다. 자, 못 샀어. 또 사면 돼요, 11선에서. 또 뻥 칩니다. 자,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자, 오늘도 11선 지지받죠. 오늘 장 빠지는데도요, 그죠? 오늘 여기 11선 사면 돼요. 내일이라도 사면 됩니다. 이런 거 주도주니까요. 21선까지 안 밀린다니까요, 그죠? 이런 것들. 자, 또 볼까요? 이런 종목들의 패턴들. 카카오페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서 대장주 시세를 내주고 있는 종목이지요, 그죠? 적산병 20선 돌파하고 어디서 조정받아요? 11선 한 번 줬네요, 여기서. 자, 여기서 못 샀어요? 한 번 더 주네요, 여기서. 여기서 샀으면 상한가, 여기서 샀어도 상한가. 그죠? 이런 거. 적산병 20선 돌파하고 슉 하다 11선 탁 터치하고 도망가고 11선 탁 터치하고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21선까지 안 밀리죠.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주 카카오페이입니다. 자, 이런 것들. 자, 제가 갖고 온 종목입니다. 제가 지지난주 캡처 화면이거든요. 히든주, 포스코의 이 레퍼런스를 쌓았다.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이 종목 보시라. 왜요? 적산병 21선 돌파하고 4일째 매수를 해도 된다. 그래서 이 종목을 말씀 좀 드렸어요. 이 종목 뭐였어요? 종목명. 히든 종목. 지지난주 히든 종목. BI 매트릭스였습니다. 적산병 21선 돌파, 매수. 자, 여기서 못 샀어요? 11선에서 매수. 여기 급소죠. 여기가 1차, 여기가 2차. 다시 되면서 촥 치고 올라갔죠. 그죠? 여기 상승률만 50%, 60%입니다. 11선에만 됐어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종목을 찾을 때 업황을 찾아놓고 종목에 거기에 딱 부합하는 틀에 부합하는 종목을 부으면 아주 맛있는 요리가 탄생을 합니다. 아주 급등주가 잘 나와요. 이렇게 종목을 찾아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주일 사이에 종목들 10개 소개드리는데 그중에 4개 지난주에도 4개 이상 올라갔고요. 10% 이상. 이번 주도 마찬가지. 자, 이번 주 바로 하이라이트까지 가보겠습니다. 청단 글로벌. 제가 이거는 차트적인 분석보다는 시장의 좀 내러티브 전략. 아씨, 왜 중국 화장품을 안 가는 거지? 중국과 관련해서 한한령 해제와 관련해서 엔터주 굉장히 잘 가고요. 웹툰주도 막 가끔 가다가 막 상한가씩 팍팍 치고 별의별 종목도 OTT 종목들도 급등을 자주 종종 하는데 유일하게 중국 화장품만 계속적으로 꼬라박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번 주 차트 무시하고 이런 내러티브 전략으로 순환매를 좀 길목지키게 했는데요. 다행히 좀 올라갔습니다. 좀 오기 생기는 종목이네요. 항상 공격수 갖고 오는데 항상 헛발질을 해가지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좀 가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 한국 화장품 상한가 들어가고 아모레퍼시픽이 주가가 한 8, 9% 올라왔습니다. 이제 중국 화장품주들 올라오지요, 그죠? 그래서 조금 패자 역습. 국내 증시도 작년에 못 갔었던 거 올해 그냥 막 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작년에 미국향, 일본향 어디예요? 뭐 실리콘투 역직구 또는 뭐 VT, 일본향, 치카 이런 애들 다 날아갔어요. 중국주들 다 완전 엎드려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주가 막 계속 지하 뚫고 내려갔죠. 지금 어때요? 쫙 아무래도 올라오죠. 청단 글로벌 중국향 매출 비중 80% 이상, 중국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장둥닷컴이죠. 거기에 1차 벤더입니다. 못 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실적 개판 아니고 실적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회사 바이오 위주 상장 때문에 중복 상장 논란이 좀 있어서 주가가 약간 좀 힘을 좀 뺀 것 같은데요. 자, 이 정도 차트면 오늘 이번 주 12% 상승이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내일도 아마 굉장히 잘 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화장품 상한가 가는데 이거밖에 못 가길래 약간 좀 열이 받았는데요. 충분히 얘도 20% 이상 이번 주 수익률 한번 땡겨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커뮤니티 하는 방에 들어오시면 청담글로벌 대한 매매 코멘트 노하우들 목표 주가들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다른 건 몰라도 히든 종목이 아니더라도 화장품주 중에서 남은 거 별로 없거든요. 중국주 뭐 지금 아모레 사실 거예요? 그건 아니라면 요거 물건일 수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매매 가격 우리 커뮤니티 하는 방에서 꼭 챙겨보세요. 챙겨보시고 지어소프트입니다. 오아시스 뭐 티몬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왔는데요. 요것도 21선 적산병 돌파 패턴 똑같죠? 그리고 11선에서 딱 될 때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냥 14%. 그죠? 끝났나요? 아니요. 종가 기준에서 11선 안 깼는데요. 그죠? 끝나지 않았습니다. 14% 수익 일단 축하드리고요. 패턴 잘 나왔습니다. 롯데관광개발 지난주에도 우리 하이라이트 10% 이상 수익 냈는데요. 이번 주는 20%. 정말 잘 가죠. 네, 롯데관광이 우리 10,000원대 초반부터 여기서 제주도에 3월은 이벤트가 없어요. 3.1절에 중국인이 우리나라 옵니까? 3.1절 아니에요. 3월 달에는 뭐 어떤 이벤트들 중국에서도 뭐 춘절이나 이런 이벤트가 없는데 막 오더라고요. 드롭률도 높아지고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자, 이 종목도 못 타고 다녀요. 자, 11선 타고 다닙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20% 오늘도 갖고 왔는데요. 내일 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매수는 언제 하시라? 11선 기다리시라. 혹시라도 밀리면 11선에 매수하시고요. 이러한 자료집들 오늘 소개해드린 10종목 모두 이 자료집을 무료로 우리 커뮤니티 하는 방에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다 제공해 드립니다. 어떤 상승 모멘텀이 있고요. 드랍액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수급 굉장히 좋고요. 차트 좋고요. 실적 엄청 좋고요. 그렇죠?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번 주 MVP는 에코아이입니다. 에코아이 기억나시나요? 이 종목도 적산병 21선 돌파 하나 둘 셋 매수. 자, 1차 매수는 여기. 근데 수익이 별로 안 났어. 1차 매도는 여기. 왜요? 5일선 매매한 사람들은 깨졌잖아. 종가가 5일선을. 여기서 매도입니다. 그러면 여기 서서 여기서 매도했으니까 수익이 안 나죠. 근데 끝내지 마라. 2차가 있다. 자, 부활. 다시 한번 어디서 산다? 11선에서 다시 한번 치면서 27%. 에코아이 말씀 좀 드렸죠. 이러한 자료집들 무슨 종목이야? 제가 중소형주를 전문적으로 종목을 찾다 보니까 기업 내용에 대해서 약간 모르시는 부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죠? 우유를 하나 사도 뭐 유제품을 하나 사도 빵을 하나 사도 유통기한을 보고 사듯이 내가 단돈 100만 원을 사더라도 이 종목이 뭐 하는 회사고 이 종목이 뭐 때문에 이무학 프로가 추천을 하고 이 종목에 어떻게 뭐가 어느 부분이 별점이 높은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한 장, 종목당 이 한 장입니다. 가볍게. 꼭 알아야 되는 부분만, 핵심만. 뭐 하는 기업이고요. 뭐 때문에 제가 갖고 왔고요. 제가 보는 평점은 이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커뮤니티 하는 방에 오시면 오늘도 종목 10개 꽉꽉 핵심 내용만 담아서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꼭 받아보시고요. 지난주에 수익 못 냈어요? 이번 주에 꼭 물반 고기 반입니다. 10개 중에 5개만 찍어도 분명 10% 이상 오를 겁니다. 잘 보시고 다음 주 이번 변동성 잘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주식 포맨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바로 히든 종목에 대한 내용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 위너 11 라인업과 함께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뒤에 있는 화면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이렇게 오늘의 라인업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히든 종목은 미드필더와 공격수 라인에 포진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힌트 열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히든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인데 고주파 리프팅에 특허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인 만큼 모멘텀 충분해 보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익숙한 종목입니다. 선박용 조명 기업으로 신고가 진입 가능성까지 나온 종목인데요. 전문가님께서 다시 한번 신규 매수할 수 있는 타점 잡아주실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히든 종목은 반도체 풍향계로 불리는 마이크론의 협력사인데요. 이번 주 목요일에 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한 모멘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럼 히든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첫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부터 짚어주시죠. 네, 지금 시장에서는 조선, 방산, 그리고 변압기, 네. 조방변 이거 말고도 시장에서 꽤 오래 그냥 청정 지역이죠. 그냥 계속 신고가를 또박또박 가던 업종이 있었습니다. 뭐 전설 같은데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에스테틱 장비주들이죠. 네. 파마 리서치, 뭐 클래시스, 뭐 이러한 기업들입니다. 일단 이 화면만 보시더라도 에스테틱 장비 나왔구나. 네. 아마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쪽 들어가서 손실을 나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잘 올라가니까요. 뭐 비올도 요새 좀 많이 올라오고요, 그죠? 혹시 앵커님은 좀 시술 이런 거 좀 받아보셨나요? 안 받진 않죠. 네. 저는 뭐 전혀 잘 모르는 내용이라서 글로만 정보를 좀 얻고 있습니다. 아픈가요? 아픈 것도 있고 안 아픈 것도 있는데 네. 아픈 건 심하게 아파서 네. 수면 마취까지 하더라고요. 그죠? 네, 네, 저도 통증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렇죠. 통증을 굉장히 좀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기업은 아시다시피 너무 많은 업체들이 있고 경쟁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기업의 장점이 하나가 뭔가가 있어야겠죠. 진입 장벽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대기업들, 큰 기업들의 이 뭔가의 약점을 파고들 수 있는 이 기업은 바로 통증입니다. 네, 통증. 모두가 하고 있는 거 해요. 리프테라 그리고 쿨페이즈. 그러니까 초음파가 있고 고주파 치료제가 있죠. 그래서 이 리프테라 그리고 얘는 쿨페이즈라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시면 크게 틀릴 거 없는데 다 다른 기업들 뭐 크래시스가 하는 거 얘가 뭐 또 특별한 게 있나라고 하실 수가 있지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일단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쪽은 돈이 안 돼요. 레이저랑 IPL 쪽은 돈이 안 되고 모두가 지금 가는 기업들 주가가 강한 기업들 보면 거의 다 RF나 이 고주파 이쪽의 시장을 돈 되는 쪽의 장비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일단은 특장점은 뭐냐면 이 초음파 쪽 리프테라 같은 경우에는 자 심한 통증과 긴 시술 시간으로 인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아까도 말씀 좀 드렸지만 수면 마취까지 한다면서요. 예. 이거는 제한된 시술 부위를 통증 없이 빠르게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쿨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 냉각기 말 그대로 냉매를 보관해야 되고 냉각 시스템의 시간적인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냉매가 필요 없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쿨페이지 이 양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 좀 드리면 제가 뭐 장비 홍보하러 세일자로 나온 것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이렇게 뭔가 좀 차이점을 좀 이해를 하셔야 왜 클래시스 말고 이거를 해봐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이런 가장 중요한 부분들 통증 저감 기술을 갖고 있다. 이렇게 특정 부위에 그냥 집중적으로 열을 때려박는 게 아니고 이렇게 최적화된 열 확산 효과를 구현하면서 말 그대로 꼼꼼하고 정밀한 시술 이렇게 해서 통증을 저감시키는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기업은 제가 가장 중요시하게 보는 것은 어떤 업종기 간에 CAGR 연평균 성장률을 봅니다. 이 기업이 좀 자랑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2019년도 홍콩 민주화 사태나 수출 비중이 70% 이상이니까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 다 죽어나갔죠, 그죠? 그때 당시에도 매출이 줄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2010년 러우 전쟁 때도 여러 가지 글로벌적으로 미용 에스테틱 장비주들이 매출이 좀 전체적으로 휘청거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에도 계속적으로 실적이 증가를 하면서 2024년도 드디어 확실하게 눈에 띄는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도 이렇게 업황을 좀 찾아놓고 보면 편하죠, 그죠? 자, 이제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업황부터 보고요. 얘가 만약에 지금 2차 전지다. 차트 하락비가 와도 안 합니다. 2차 전지 안 하잖아요. 그죠? 업황부터 일단 피부 미용 의료기기는 괜찮지. 그죠? 자, 그러면 종목 그러면 이제 퍼즐을 맞춰 볼까? 적산병 21선 돌파. 자, 여기가 매수 포인트지요. 자, 여기서 샀어요. 또는 우리는 방송이 위클리에 한 번 하니까요. 못 샀어요. 방송 시청자분들은. 자, 그러면 5일선이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5일선이 안 깨졌죠. 만약에 종가 기준에서 오늘 5일선이 깨졌으면 안 가져왔어요. 그죠? 그러나 오늘 종가에 싹 보니까 5일선을 뚝 대놨네. 자, 그러면 여기서 산 거보다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죠. 그죠? 자, 이런 거는 괜찮아요. 이런 건 11선을 안 기다려도 됩니다. 5일선 지지를 한 단계 더 레벨 다운된 가격에서 매수할 수가 있고요. 또 특히나 자, 이 가격대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가장 또 중요시하게 보는 선을 하나 찍어 봅니다. 매물대거든요. 매물대는 어려운 용어가 아닙니다. 그냥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물려 있는 가격대예요. 자, 이 종목 많이 물려 있나요? 여기 12,500원과 13,000원 요 사이? 많이 안 물려 있어요. 그죠? 거래가 없어요. 여기서 갭 상승한 이런 음봉 하나 있어요. 그럼 여기 무덤 하나 있죠. 이거 물량 소화할 때 시간 많이 걸리죠. 그죠? 없어요. 근데 이 물량을 지난주 한번 돌파를 해놨어요. 자, 매물 소화 됐나요? 됐죠. 여기서 물린 사람들 팔놈들 다 팔고 나갔죠. 자, 이게 장대 양봉의 중요도입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자, 그리고 돌파를 해놓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항대를 돌파를 하면 매물대를 돌파를 하면 여기가 뭐로 바뀐다 그랬어요? 여기가 저항이면 여기가 지지대로 바뀐다. 만약에 지지대가 깨지잖아요. 여기 깨고 내려가잖아요. 근데 여기 못 올라가요, 이제. 이게 저항대로 바뀌어 버립니다. 2차 전지주들 보세요. 저항 맞고 계속 들어오죠. 저점이 깨지면 이게 저항선이 돼 버려요.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오늘 종가가 너무 이쁜데? 그래서 오늘 피부 미용 쪽 에스테틱 장비주들 지금 다른 거 많이 늦었잖아요. 파마리서치나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거 이렇게 후발주 찾아가는 거, 그죠? 한번 이번 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4,700억 정도 돼요, 그죠? 파마리서치 뭐 이런 애들 시가총액 4조, 5조거든요. 시총은 일단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제가 한 2주, 3주째 계속 히든으로 갖고 오는데 안 가네요, 주가가. 좀 답답해서 이게 너무 좋아요. 조방차, 소방차 말고요. 조선, 방산, 자동차. 이거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좋은데요. 과거 실적이 좋은 게 아니라 매출액과 수주액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실적 개선을 담보하는, 실적 호조를 담보하는 게 수주액이잖아요. 그죠? 수주액이 이렇게 증가하고 조선주가 저렇게 잘 가고 방산주가 저렇게 잘 가는데 너 도대체 왜 안 가는 거야? 좀 답답해서 갖고 왔습니다. 실적 굉장히 좋아요. 시장의 가이던스, 시장의 컨센보다도 훨씬 높은 실적을 시장에서 잘하네? 한 10등 하겠네, 이번에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근데 한 3등 하더라고요. 자기가 노력한 것보다 실적이 더 잘 나왔다라고 보면 되죠. 그죠? 연간 기준에서 계속적으로 실적이 증가하는 모습들. 이번 1분기에도 영업이익이 한 57억 정도 나왔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한 200억 이상 나올 것 같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 좀 드렸죠. 저항대를 돌파를 하면 지지대로 바뀌었죠. 자, 여기가 저항이었습니다. 윗꼬리 음봉 하다가 여기 이제 돌파를 하고 나니까 밑꼬리 바뀌었죠.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윗꼬리 저항을 돌파하면 그 저항대가 이제 밑꼬리로 변했어요. 자, 무슨 일만 남았을까요? 기관 투자자들도 계속 사고 있어요. 6월 들어서 기관이 안 산 날이 딱 이틀밖에 없습니다. 이틀 것도 팔 때는 1,000주밖에 안 팔아요. 살 때는 10,000주 이상씩 사는데요. 이틀 빼고는 계속 샀어요. 아니, 기관이 이렇게 계속 사고 조선 방산주들 계속 가고 실적 이렇게 좋은데 왜 안 가는 거야? 좀 답답해서 오늘 마지막 히든 이거 꼭 사보세요. 이제 다 익었습니다. 다 들여놨고요.
이제 맛있는 밥이 나올 겁니다. 아주 뜸을 아주 잘 들여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거는 오늘 마지막 매수 찬스. 내일 시초가에 무조건 잡아도 무리 없다. 마지막 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보시면 자, 지금 목요일 날 마이크론 실적 발표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요. 자, 지금 보세요. 엔비디아인가요? 마이크론이에요. 마이크론도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같이 HBM에서 굉장히 조금 기술력적인 측면에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또 AI 진영에 엔비디아 진영에 약간 찐따가 됐다는 거죠. 근데 레거시 쪽이죠. 레거시 반도체 마이크론이 저는 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갈 일인가? 삼성전자는 안 가는데. 아무튼 좀 약이 오르죠. 삼성전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무튼 왜 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미국 반도체 업체 중에서 가장 잘 가는 종목입니다. 마이크론. 그죠? 이번에 실적으로 검증을 해주겠죠. 뭐 도대체 뭐 때문에 간 거야? 실적도 숫자도 넘버도 중요하지만 네, 또 컨퍼런스 콜에서 또 어느 정도 뭐 싸바싸바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마이크론 관련주 찾아야죠. 마이크론 관련주. 네, 이 종목입니다. 실적 워낙 좋았고요. 이 마이크론하고 이 M사가 마이크론입니다. M사와 HBM 개발 생산하면서 수율과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이 부품 만드는 회사가 장비 만드는 회사가 마이크론하고 HBM과 관련한 수율 개선을 통한 여러 가지 합작, 여러 가지 레퍼런스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여기 보이시죠? 삼성 하이닉스 물론 있지만 마이크론, 그죠? 그래서 마이크론 관련주 이번 주 이벤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좋고 이벤트 마이크론 주가 잘 가니까 얘도 이제 점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넘실 막 물이 넘치려고 하죠, 그죠? 얘도 지금 쫙 보세요. 이제 이해되시죠? 저항, 음봉 윗꼬리 음봉 하다가 돌파하니까 양봉 밑꼬리 바뀌었잖아요, 그죠? 여기 딱 중간선 매수하기에는 아주 좋은 지지 구간이지요, 그죠? 여기서 잘 받아놓으면 이제 스프링처럼 띠용 하고 또 튀어 올라갈 겁니다. 이번 주 특히나 마이크론 이벤트가 있으니까 반도체 쫄 필요 없습니다. 미국 그러는 거 하루 이틀 아니고요. 반도체 주 이번 주에 한 번 더 순환매 돌 수 있으니까요. 이 종목 잘 보시면서 이번 주 또 알찬 수익으로 다음 주에 또 어느 종목이 MVP에 30%, 20% 수익을 내는지 또 여러분 계좌에 함께 찍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상승여력 충분한 세 가지 든 종목 알아보고 왔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중동발 불안 속에서도 코스피 3,000선을 지켜내줬습니다. 오늘도 이동평균선 매매법 배워보고 왔고요. 히든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내일 장중에 전문가님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